여러분, 노화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60대가 되면서 체력은 물론이고 피부나 머리카락, 심지어 기억력까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노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속도를 늦추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자신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0분이면 충분한 노화 방지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호흡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은 피부 노화를 2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이나 명상은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의 발생률을 낮춰줍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방법들이 어렵거나 특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실행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화를 늦추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왜 노화를 방지해야 할까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통증이나 기억력 저하, 피부 건조 같은 문제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관리하면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몸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몸을 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허리와 목, 어깨를 중심으로 한 스트레칭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있으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감소하는데 이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몸을 늘려주세요.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아침, 점심, 자기 전 이렇게 하루 3번 나눠서 스트레칭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심장 건강과 근육의 기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하고 부담 없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골목길을 산책하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걷는 동안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걸으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걷기를 통해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호흡 운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또한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운동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아침이나 자기 전에 5분 정도 투자하면 됩니다. 심호흡을 통해 몸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면 피로가 줄고 활력이 생깁니다. 앉아서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호흡을 길게 하고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이를 꾸준히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몸의 긴장도 완화됩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기 쉽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간단한 균형 잡기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보는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루 23분 정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지대를 사용해 균형을 잡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근력과 유연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균형 잡기 운동은 뇌를 자극해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을 통해 몸의 안정성을 되찾고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은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덤벨을 활용하거나 물병을 들고 팔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을 추천합니다. 또한 벽에 기대어 스쿼트를 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하루 10분 정도 투자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몸의 피로감도 덜 느껴집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자신감을 높이고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보습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쉽게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세요. 특히 샤워 후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시간에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습제를 고를 때는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세라마이드와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피부 보습은 피부 표면뿐 아니라 깊은 층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보습을 하면 피부가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보습은 단순한 미용 관리가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름 낀 날이나 실내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외출 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추가적인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시간을 가지세요. 피부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수분 섭취는 피부 건강과 몸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가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나 커피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선택해 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건조와 주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에너지 수준을 높입니다. 피부의 보습 효과를 강화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물은 필수적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수분은 단순히 피부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같은 식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C가 풍부한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에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은 건강한 피부의 시작입니다. 저녁은 피부가 재생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 전에 피부를 깨끗이 씻고 보습제와 영양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안을 할 때는 과도하게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클렌징하세요. 저녁 스킨케어 루틴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다음날 아침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노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피부는 밤사이 스스로 재생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해 관리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집니다. 숙면과 함께 이루어지는 저녁 루틴은 피부와 몸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스킨케어 루틴을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피부 건강을 위한 투자로 만들어 보세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의 긍정적인 순간을 돌아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이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경험이나 좋은 날씨 같은 사소한 일도 포함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이 습관은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훈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느끼는 만족감은 마음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일기 쓰기는 또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한 공간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명상은 필수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명상은 불안감을 줄이고 정신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과 연결되는 순간을 통해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서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정신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1020분 정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철학, 자기계발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책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관점은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독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노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가족 또는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세요.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활력을 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적으로 지지받는 느낌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작은 교류가 일상의 기쁨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취미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 그리기, 요리,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에 색다른 활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창의적인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줍니다. 취미를 통해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취미 활동은 사회적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함께할 때 얻는 즐거움도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특별한 활동입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피부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습관들은 매일 1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스트레칭, 걷기, 명상, 독서, 취미 활동 등은 각각 작은 노력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실천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본에서 소개한 습관들은 단순히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들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돈 없이도 일상 속에서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취미들, 그리고 그 취미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취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자 취미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적합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걷기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장과 혈액순환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느끼는 상쾌한 공기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걷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교류는 우리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우리에게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새들의 지저귐, 발밑의 흙냄새 등은 우리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며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를 할 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걷거나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걷기라는 간단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글쓰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소중한 기억들을 기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처럼 매일 있었던 일이나 느낀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좋고 특정한 주제를 정해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현재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글쓰기는 두뇌를 자극하는 데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떠올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글을 읽으며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많은 경험과 추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글로 풀어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우리에게 창의적인 표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을 넘어서 시나 이야기 혹은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글쓰기는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만약 글쓰기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진다면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 가장 기뻤던 순간이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추억 등을 주제로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글쓰기가 일상의 즐거운 취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원 가꾸기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신체적인 활동과 정신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만 있어도 정원 가꾸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식물을 심고 돌보면서 우리는 자연과 교감하게 되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것은 책임감을 기르기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잘 받도록 돌보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 작은 목적을 부여해주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매우 큽니다. 정원 가꾸기는 특별한 비용 없이도 시작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에게 큰 힐링을 제공합니다.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끈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원 가꾸기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취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해줍니다. 책 한 권이면 우리는 다른 시대, 다른 나라, 혹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거에 읽지 못했던 책들을 천천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독서는 더욱 매력적인 취미가 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책 속에 빠져들어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독서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줍니다. 특히 자서전이나 역사서, 철학책 등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와 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또한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의 노년기는 더욱 지적이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간단한 명상 습관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노년기를 더욱 안정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큰 정신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명상은 우리의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명상을 할 때는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실천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번째로는 공원에서 새 관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를 관찰하는 것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공원에 가서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새를 관찰하는 것은 집중력을 기르고 순간에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새 관찰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에게 큰 평화를 줍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새를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는 환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새를 관찰하면서 우리는 순간에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이 간단한 활동은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악 감상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위로와 치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특정 음악은 우리의 과거 추억을 떠올리게 하여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청춘 시절에 즐겨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듣는 것은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탐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클래식, 재즈,
혹은 전통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음악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 들이지 않고도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걷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독서, 명상, 새 관찰, 음악 감상 등 이 모든 취미들은 특별한 비용 없이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활동들입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미들은 우리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더해주고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중 하나의 취미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절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9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을 나누면서 만약 7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놓치지 않을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7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젊었을 때는 그 가치를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90대가 되고 나니 몸의 작은 불편함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70대는 아직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노년기를 훨씬 더 활기차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90대의 제가 지금 돌아본다면 그때 조금 더 몸을 돌보고 소중히 여기며 건강을 지켰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간단한 것이라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질병 하나에도 생활이 크게 제약받게 됩니다. 그래서 70대에는 신체 활동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7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90대가 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다는 점입니다. 친구와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70대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따뜻한 기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7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 자주 참석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힘들 때 지지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며 외로움을 덜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질 수 있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70대는 여전히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기존의 인연을 더욱 깊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7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90대가 되고 보니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도전하지 않고 머뭇거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70대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70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70대로 돌아간다면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미는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고 창의력을 높여주며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큰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우리에게 큰 활력을 줍니다. 학습은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나이를 떠나 언제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7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저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작은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90대가 되어보니 행복은 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대의 저는 아마도 더 많은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을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본다면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산책하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매일매일 이러한 작은 행복들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더 큰 성공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재의 작은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90대가 되어 돌아보니 진정한 행복은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대라면 아직도 이런 작은 행복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꽃을 가꾸고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웃는 순간들. 이러한 작은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70대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먼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5번째로 걱정하지 말 것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건강, 가족,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90대가 되고 나니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걱정하는 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70대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은 결국 우리를 멈추게 하고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걱정은 우리의 삶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많은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을 불필요하게 짓누릅니다. 90대가 되어 돌아보니 걱정하느라 소중한 순간들을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70대는 여전히 우리의 꿈을 이루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걱정은 우리를 제약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그 걱정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70대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걱정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의 행복에 집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으로 스스로를 비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90대가 되어 돌아보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냈고 충분히 잘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7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며 저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우리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7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도 실수도 모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조차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9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7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건강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저 자신에게 투자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걱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오늘은 노후 걱정 없이 살기 위한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먼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 활동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축과 투자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늘려보세요. 이것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나간다면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의 작은 건강 습관들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노후의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건강 관리는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명상과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감은 커지기 쉽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외로움이 커지고 이는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노후의 외로움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운 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노력들이 나중에 커다란 보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적극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고
기존의 관계도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에도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해 보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노후의 외로움을 막아주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고민해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나이를 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에 대비해 지금부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를 자극하고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계획하고 준비해 보세요. 노후에도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노년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삶의 어려움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실패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걱정 없이 살기 위한 비결은 결국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자신에게 투자하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5가지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